자, 오늘은 기상 박영민 회화여고 내신 대비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나갈 텐데 중요한 걸 설명할 때 좀 잘 들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무슨 갈래죠? 서정 갈래다. 이거 안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도에 회화여고 문제 하나 외국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갈래와 관련된 문제 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정갈래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거든. 두 가지 너뭘 보니? 손톱에 뭐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앞을 말아봐. 이거 보지 말라고. 앞에 바로 거기도 아니야. 그 앞에야. 그 부분도 아니야. 알았지? 그 앞에 페이지 하는 거야. 내가 그 앞에 한 페이지 넘긴 거 거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알았지? 앞에 봐. 앞에 봐. 서정갈래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 나왔어. 알았지? 하나는 내용이 있어서 서정갈래는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걸 서정갈래라고 하냐면 정서를 표현해요. 정서란 생각과 감정을 정서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서를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정서라고 하는 건데 생각과 정서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니네 학교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봐봐. 거기에 생각과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있어. 틀린 거예요? 완전 틀렸다고 할 수 없어.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정서는 감정만 좀 다른 거야. 그렇지? 정서는 생각과 뭐? 감정을 묶어서 표현하는 거야 원래. 알았니? 그래서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시에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맞는 말이야. 왜? 생각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마 출제된 걸로 볼 때는 이 정서를 감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쌤이 볼 때는. 정서는 생각과 감정을 정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게 시, 알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야. 자, 시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이렇게 겨울방학 때. 알았지? 하나 뭐였지? 운, 유리죠. 두 번째는 뭐지? 압축성. 근데 이 압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함축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길이가 짧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길게 느려서 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시라는 건 뭐냐면은 정서를 내용으로 표현하면서 운율이 있는 압축적인 것. 이걸 시라고 하는 거야. 이거 그대로 읽었어. 내가 읽어봐 줄게. 이는 실제 뭐라고 하는지. 학교에 작년도에 기출문제 때 4번 문제였어. 4번 문제. 가는 요 산속에서였고 나는 연필로 쓰기라는 시였어. 알았지? 둘 다 교과서 지문이야. 1번이 가와 나 모두 개인의 정서나 생각. 정서나 뭐? 생각을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에. 압축적인 언어가 뭐라고? 이거지. 그러니까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에 서정갈래라고 할 수 있겠어?가 답이었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된 거야. 언더스탠드 됐니? 꼭 알아주셔야 돼. 다음에 민요를 그렸거든. 민요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서민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뜻해. 그리고 이 민요는 크게 사음보의 운율 또는 삼음보의 운율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민요라는 건 형식적으로는 3음보 또는 몇 음보? 4음보. 그 다음에 주체는 누구다? 서민들이 부르는 노래를 민요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렇게 돼 있잖아. 잘 보면 날 좀 보소 끊고, 날 좀 보소 끊고, 날 좀 보소 끊으면 몇 음보야? 3음보야. 동지 섣달 끊고 꽃 본 듯이 끊고 날 좀 보소 그럼 몇 음보야? 3음보의 운율이지. 정든님이 끊고 오시는데 끊고 인사를 못해 끊고 행주치마 끊고 입에 물고 끊고 입만 벌고 뜯으면 뭐야?
산음보의 운율을 지니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경상도 민요인데 누가 썼는지 알아? 몰라? 몰라. 작자 미상이야. 그렇지? 일반 서민층이 쓴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잘 봐. 형식적으로는 압축적이지. 그치? 운율이 있지. 운율이 어디서 온다 했지 선생님? 운율은 어디서 온다? 반복에서 온 거야. 운율은 반복에서 온 거야. 그럼 반복돼 있지? 길이가 짧으니까 압축성을 지니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지섣달에 꽃본 듯이 지규법이거든. 날 좀 보소. 그러니까 동지섣달은 추운 겨울이야. 추운 겨울에 꽃을 보면 반갑잖아. 그러니까 반갑게 나를 뭐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옆에는 정드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하고 행주치마만 입에 물고 입만 방긋한데 정드님이 와서 그렇지? 너무 좋은데 인사를 막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채 약간 수줍어하면서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뭐야? 정서를 드러내면서 형식에는 운율과 뭐가 있다? 압축이 있다. 이런 거 무슨 갈래라고 한다? 서정갈래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출제되는 거야. 지금 세미한 말들로 선지가 구성되는 거야. 그렇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서정갈래는 정서를 운율과 압축적 표현, 함축적 표현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서정갈래다.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 그 뒤에 가면 그 서정갈래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나온다. 그렇지? 이제 책 봐봐. 아까 내가 맨 앞에 편리? 거기에 이제 나중에 서정갈래 있는 데다 요거 써? 저것도 써야 돼. 그렇지? 야, 이거 다 생리 영상 올려줘.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하는 게 중요해. 적고 하는 건 한 번 더 공부할 때 또 할 거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네 그 맨 앞에 페이지에 빈 데 있지. 개념 정리하라고 써놓은데 거기다 다시 정리해야 돼. 그러면서 외우는 거야. 그렇지? 꼭 해야 돼. 자, 그래서 보면 민요의 노랫말에 나타나는 운율을 파악하고 서정갈래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활동인데 노랫말에서 반복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그랬거든. 일단 날 좀 보소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지. 이거를 식구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야. 식구란 뭐냐면 단어 2개 이상이 모인 걸 식구라고 해. 시어의 반복이라면 단어가 반복되는 걸 의미해. 그렇지? 자, 이렇게 식구가 반복되면 뭘 만들어낸다? 운율. 그 운율이 뭐다? 서정갈래의 특징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날 좀 보소는 A라고 하면 A잖아? 그 다음 BC A잖아?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변주도 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기로 넘어간다가 뒤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 보통 이런 걸 후렴구라고 하는 거야. 후렴구. 반복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면 나는 놀러오소 두 손 가득 선물 들고 놀러오소 라고 바꾸고 싶어 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선물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정서를, 그지? 반복적 표현을 통해 드러냈으니까 운율이 있는 압축적인 걸 표현했으니까 서정갈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말하려는 건 결국은 뭐니? 서정갈래가 뭔지를 이해하라는 거야. 내용보다 정서, 표현보다 운율과 압축. 운율을 어디서 온다? 반복.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예시답안에 보면 놀러오소 이렇게 해서 써줬어. 예시는 넘어가고 지식 기울이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자, 학습 흐름 보면 시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하자. 독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작품을 수용하자. 다른 작품을 감상하며 서정갈래의 특성을 파악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치? 그리고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독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정 관례의 특성을 위해 다른 작품을 통해 서정 관례의 특성을 이해하자. 이건 했어, 그렇지? 이거는 한 거야. 그다음에 앞에 있는 잠깐 볼까? 시 구성 요소는 사실 굉장히 많아. 근데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이제 내신과 상관없는 거야. 첫 번째는 화자야, 그렇지? 시 구성 요소. 두 번째는 뭐니? 상황이죠, 그렇지? 상황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뭐니? 현, 실. 하나는 성, 잘. 하나는 관, 찰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반응인데, 이 반응에는 정서와 뭐가 있다? 뭐가 있다는 거야. 정서는 생각과 뭐가 있다? 감정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청자인데, 이 청자는 나오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형상화의 방법이야. 이 형상화의 방법은 선생님은 다른 말로는 표현 방법이라고도 생각해. 알았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잠깐 여기로 와보면 이건 이제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걸 선생님이 그대로 쓴 거야. 근데 잘 봐봐. 이해를 해야 돼. 얘가 무슨 적이라고 했지? 그럼 이게 시적 상황이지. 왜 상황에는 현실, 성찰, 관찰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이걸 잘 이해해야 내신 잘 보고 실력이 향상되는 거야. 이 성찰이라는 건 뭐지? 자신의 삶을 뭐 해보는 거야? 돌아보는 거야. 돌아보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봐.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걸 고백한다. 그러니까 봐봐.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나 이렇게 살아왔어. 그럼 자신의 삶을 뭐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무슨 점? 이렇게 나와. 이걸 이해해야 돼. 그냥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막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항상 공부는. 알았지? 그 다음에 잘 봐. 그래서 돌아본다는 게 뭐냐는 거지. 돌아본다는 거야. 생각해본다는 거야. 우리가 뭔가 생각해보는 걸 무슨 적이라고 하지? 그래서 니네 자습서 이렇게 써있는 거야. 언더스탠딩? 이것도 시험에 내는 거야. 이것도 나와서 기출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이렇구나.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이 표현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 표현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의 방법에는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유의 방법이야. 비유법. 그렇지? 그 다음에 강조하는 방법. 그렇지? 그리고 변화를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이미지화하는 것들이 있다. 심상. 그렇지? 됐니? 이미지에는 뭐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다 포함되어 있어. 이것도 시험에 많이 있는 거. 그렇지? 꼭 알아야 돼. 이 독자의 미칠 영향과 관련돼서는 감상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주자면 작품을 감상할 때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고 외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건 그냥 작품 자체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비유법이 쓰였는지 강조법이 쓰였는지 또는 성찰인지 또는 반복이 뭐가 일어나는지 이게 다 내재적 감상법이야. 그런데 이 외재적 감상법 얘는
이 외제적 감상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작가와 관련되어서 감상하는 거, 그렇지? 두 번째는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서 작품을 감상하는 거, 그렇지? 마지막은 독자와 관련되어서 작품을 감상하는 거야. 이 작품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독자에게 큰 공감을 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가 효용론적 보기에 효용론적 관점에서 감상한 걸 써라. 그러면은 감상의 내용이 맞나 틀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할 때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걸 찾아라. 그러면 이 시의 작가는 나희덕인데, 자, 나희덕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거야. 이래야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시의 화자는 그러면 표현론이 아니라 뭐라고? 내재적 작품 감상법이 되는 거야. 존재론이라고 그러거든. 존재론적 감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 시가 쓰여진 1980년대는 그러면 시대 상황이 되는 거야. 이 시는 이미지즘화되었던 이런 시대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그럼 밑으로 가볼게. 다음 물음에 답하면서 이 단어과 관련된 이전 학습 내용을 떠올려보자. 그래서 운율 어디서 온다? 반, 도, 비유 알고 있니?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 그렇지? 상징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야. 이 개념 차이 모르면 안 된다, 그렇지? 흐름을 파악하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나요? 감각적 표현에 유의하여. 자, 감각적 표현 뭐 있니?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알았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뭐? 공감각적 표현. 그리고 복합감각 인지도 있어. 그렇지? 이거 알아둬야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니, 첫날부터 30분을 넣는 거야? 아니 저 그 원래 금요일에 야자 신청했는데 쌤한테 말해야 돼가지고. 왜 금요일이 진짜 어렸어? 아니 저번 주까지 오늘부터 이제 까먹고 있었어. 그래서 목요일로 옮겼어. 운율은 시에서 음악적 효과를 내는 중요한 요소예요. 비유는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상징은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고. 이거 중요하다. 밑줄 보나? 중요하다 하면 밑줄 보내야지. 아. 비유는 뭐다?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방법. 상징보다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그렇지? 이는 모두 시의 주제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 시의 주제나 분위기를 전달한다. 그렇지? 이게 선제 나오는 거 이렇게 여기 주제 찾아가. 각각의 특성과 효과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 말 그대로 선지로 따로따로 정리해놔야 돼. 알았지? 니네 맨 앞에다가 빈칸 있는 네모에다가 정리해야 돼. 비유가 뭔지 상징이 뭔지 알았지? 비유가 뭐라고? 거기 써있는 것도 정리하고 선생님이 정리해준 것도 정리하라고. 알았지? 비유는 뭐다?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유라고 하는 거지.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준다?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상징은 뭐라고?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제 잘 봐. 그러면 이 다른 대상 있지. 그 다른 대상에 어떤 대상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뭐 된다? 부여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잘 봐. 내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야. 희망이라는 걸 불빛으로 표현했다고 해볼게. 그러면 불빛이라는 애가 뭘 부여받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희망은 불빛이다. 그러면 비유가 되는 거야. 하나의 대상이 되니까. 알았니? 알았니? 희망은 불빛처럼 밝다. 그러면 비유가 되는 거야. 직유법이 되니까. 알았니? 이 기본 개념이야. 저는 비유와 상징을 모릅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돼. 이 개념이 이거야. 비유란 하나의 대상을 이게 뭐라 그래? 원관념. 다른 대상에 이걸 뭐라 그래?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원관념이거든? 얘가 보조관념이거든? 그럼 상징이 원관념이 정해져 있지? 알아서 새로운 의미를 계속 붙이는 거야. 알았니? 꼭 알아도. 미안하다. 그 다음에 감각적 표현에 유의하여 문학작품을 감상하면 작품 속에 형상화된 대상을 생동감 있게 느끼면서 생동감 있게 느낀다. 이쪽 봐봐. 내가 이거 니네 작년 기출문제 1번에 1번 선지였거든? 적절한 것으로 나왔어. 이렇게 말했어. 간이 시각적 심상을 통해 나는 후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이지.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 말 하나하나가 다 선제 나오는 거야. 이걸 이해하고 읽어야 돼. 알았지? 그냥 서투로 넘기면 다 정리해놔야 돼. 어떻게 정리해야 돼? 감각적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 대상을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한다. 알았지?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알았지? 또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달아진 것 도움을 서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알아둬야 돼. 분리해서 정리해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정관례를 끝낸 거야. 됐니? 자, 정리할 거 많지? 출제 된 것도 많은 거야, 이미. 니네 학교 기출 벌써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니네 생각해봐. 야, 뭐 얌얌인가 무슨 팜얌인가 거기서 세 문제나 나왔는데 니네 이런 건 안 나오겠지 모르고 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지도 않고 그럼 쌤이 그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 니네 그때서 나한테 뭐라 그러려고. 배운 건 다 나오는 거야. 그렇지? 배운 거. 너네는 뭘 해야 되면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이해해야 돼. 선생님이. 알았어? 이런 걸 출제하는 거야. 됐지? 이제 상속에서. 자, 이번엔 다 써있어. 선생님이 준 교재. 그렇지? 한 장 넘겨보면 까맣게 돼 있는데 거기다 써있다. 알았지? 까만데 하얀색에 써있잖아. 중요한 거야. 얘가 왜 서정시지? 무슨 갈래니까? 서정갈래는 뭘 드러내서 서정갈래를 했지?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가 뭐냐? 생각과 감정.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니까 무슨 시다? 서정시가 되는 거야. 근데 생각과 감정이라는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 시도 있나? 있어. 그걸 뭐라 그러게? 서사시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있다? 그럼 서사시 뭔데요? 서사시는 인물이 겪는 사건을 쓰는 거야. 이런 걸 보통 소설이라고 하고, 소설을 무슨 갈래라고 그러지? 서사갈래라고 하는 거야. 내용이 어떤 상황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는 걸 서정갈래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겪어. 그걸 뭐라 그래? 서사갈래라고 하는 거야. 이 서사갈래에 뭐가 있다? 설이 있는 거야. 근데 소설 읽어보면 등장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잖아. 근데 뭘 지냐? 은유를 지니고 압축적이야. 그럼 무슨 시라고 한다? 이걸 알아야 돼. 됐지? 그러면 선생님 서사시하고 서정시만 있나요? 하나 더 있어. 신대 햄릿 오 신이여 난 어디로 갈까요? 뭐 이렇게 리어와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신대 연극처럼 돼 있어. 그걸 극시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시의 종류에는 서정시 말고 뭐 있다? 서사시와 뭐가 있다? 극시가 있거든. 잘 봐. 극갈래, 서사갈래, 서정갈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가 교술갈래야. 근데 교술갈래와 관련된 교술시 이런 거는 안 배워. 알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자유시라는 게 뭐지? 자유시. 자유시란 운율이 자유롭다는 뜻이야. 형식이. 그러니까 봐봐. 얘는 뭐고? 내 용이고 얘는 뭐다? 형식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시라고 한다? 정형시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됐지? 그러면 우리나라 시에서 정형시는 뭐밖에 없다? 시조밖에 없어. 고전시가에 있는 모든 시들도 다 알았지? 정형시가 아니야. 정형시는 뭐밖에 없다? 시조밖에 없는 거야. 됐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앞에 봐봐. 자, 필기 나중에 하고 설명은 어차피 영상 찍어서 다 올려주고 필기해가지고 다 올려준 놈이 거기서 보고 받아 적으면 한 번 더 봐야 돼 공부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업을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중요해.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필기하느라 놓치면 안 돼. 알았지? 이해했어? 야, 선생님 여기다 다 했어. 이거 줄까? 적어놓은 거? 되잖아. 내가 필기하고 줘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이런 거야. 내가 시를 쓰는데 간다 집에 간다 어서 가자 집에 가자 이렇게 썼어. 그러면 글자 수 딱 맞춰가지고 사음보로 딱 썼어. 그럼 정형시가 되느냐? 안 되는 거야. 왜? 운율이 규칙적이냐 규칙적이지 않느냐가 아니야. 형태가 미리 정해져 있느냐 아니냐일 뿐이지. 형태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정형시. 그렇지 않으면 자유시야. 그럼 형태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형태대로 쓴 게 뭐다? 시조야. 왜? 야, 세 줄로 써. 6, 9로 써. 글자 수는 45자 정도로 써.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이게 서정시고 뭐라고? 자유시인데 이걸 그냥 서정시, 자유시를 외우지 말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 됐니? 됐어? 일단 봐봐. 이 시의 성격은 성찰적이고 사색적이고 고백적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까 설명했지 전부. 사색적이 뭐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성찰적은 뭐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돌아보는 게 뭐라고? 생각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적이라고? 사색적이라고. 고백적이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알았지? 이해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이라는 건 보통 언제 하냐면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한다는 건 뭐야?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거야. 이 시의 소재는 뭐라고? 산, 속과 불, 빛인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 산속이라는 소재는 공간적 배경이야. 그냥. 그럼 뭐가 중요하냐? 불빛이죠. 왜냐면 이 불빛이 바로 주제와 관련된 소재야. 이걸 제재라고 해. 알았지? 그럼 여기서 불빛이 뭘 의미하냐? 희망을 의미하거든. 알았지? 그러면 희망을 뭘로 표현한 거야? 불빛이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지. 그러니까 이 뭐라고? 상징이라고.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시험에 내는 거지. 그러니까 냈어. 작년에. 가에서 이렇게 나왔다. 불빛은 어둠과 대조를 통해 밝음이 주는 희망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럼 모르면 진짜 멍청한 거죠. 수업을 안 들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알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주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뭐라고? 따뜻한 힘이래. 잘 봐. 따뜻한은 무슨 적임인지. 촉각. 사실은 이 불빛 할 때 불이라는 거지. 불은 원래 시각과 촉각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불빛 그럼 무슨 감각이 돼? 시각이 되는 거거든. 그 시각을 따뜻하다고 하면 시각에 무슨 촉각화가 되니까 무슨 감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야. 나왔어. 애들 많이 틀렸다. 왜냐면은 지금 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딱 밑줄 둔 다음에 다음과 같은 형식 방식으로 감각을 전이하여 표현한 것은 이렇게 됐거든.
네, 해볼게. 다홍 또 느티나무빛 젊은 여름 꿈의 소리 나는 빛깔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2번. 3번 지라로에 제가 식으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마르다니. 4번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선 거리 아우성 소리 까닭없이 눈물 나는구나. 5번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이렇게 됐다니까. 와 엄청 좋죠. 하나씩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줄게요. 이게 왜 그런지를. 자 다시. 자 특징에 보면 무슨 법을 사용했다? 아 이게 바로 무슨 뭐야? 표현 방법이지. 도치법이라는 거 뭐니? 도치법이라는 목적어를 맞아요. 어? 목적어를 맞아요. 누가 그랬어? 내가 언제 쌤이 그랬어?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셨네. 아 잘못 가르쳐준 거야, 알았지? 이게 도치법이야. 그렇지? 서술어가 주어보다 앞에 있거나 서술어가 목적어보다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만약에 봐봐. 간다, 나는. 그럼 도치법 아니겠네? 목적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간다, 나는 도치법이라고. 나는 먹는다, 사과를 도치법이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서술어가 목적어보다 앞에 있거나 서술어가 뭐보다? 주어보다 앞에 오는 걸 뭐라고 한다? 도치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 도치법은 변화를 준 방법에서 변화법이야. 근데 변화를 통해 뭘 드러내느냐? 바로 이 주어와 목적어를 뭐한다?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도치법이라는 변화법은 강조의 방법 중에 하나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도치법은 변화법이면서 동시에 뭐다? 강조법이기도 하는 거야. 이해됐니?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자, 도치법을 하면 무조건 의미가 뭐 된다? 강조된다. 어떤 게? 주어와 뭐? 목적어. 꼭 알아도 시험에 낸다. 두 번째,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지? 자, 쌤이 항상 뭐랬어? 주제는 반드시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또는 부각된다. 이건 무조건 뭐라고? 맞는 말이 된다. 그렇지? 그럼 뭐만 알면 돼? 대조적이 뭔지 알면 돼. 그치? 대조적이 뭐니? 두 대상의 반대가 아니라 두 대상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걸 대조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두 대상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걸 뭐라고 한다? 대조라고 하는 거야. 이 대조랑 같은 말이 뭐니? 대비야. 그렇지? 알아서. 마지막 세 번째. 심상을 활용해 이미지를 어떻게 드러낸다? 야, 생생하게 똑같이 냈다. 알았지? 생생하게. 그럼 여기서 심상에 뭐 있다 그랬어, 쌤이? 일단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걸 뭐라 그래? 오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하나가 뭐였어? 감각적. 이게 뭐야? 감각의 전이가 일어날 때. 그 다음 복합 감각이라는 게 있다고. 복합 감각은 뭐니? 둘 이상의 감각적 이미지가 동시에 드러날 때. 알았니? 됐습니까? 질문? 그럼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를 잠깐 보시면 1년은 몇 행으로 되어 있니? 3행. 2년은? 3행. 3년은? 4행. 4년은? 3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3, 3, 4, 3이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시행이 뭐 되고 있다? 길이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3, 3, 3, 3이면 완전 반복이지. 그지?
근데 3, 3, 4, 3이니까 뭘 주고 있다? 변화. 그래서 이걸 반복과 뭐라고 한다? 변주라고 한다. 아직 출제된 적은 없는데 나올 수 있어. 알았니? 중요하다.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반복하고 변주. A, B, A의 운율이라고 한다. 알겠니? 첫 번째 특징이야. 중요하다. 됐지? 형식적으로 보면 총 몇 개의 연?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시행을 살펴보면 3, 3, 4 3행의 구조로 되어 있다. 알아도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렇게 되네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있네요.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봐. 제일 중요한 건 모르리라 불빛의 뭐를 따뜻함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모르리라가 무슨 어? 서술어고 따뜻함을이 무슨 어? 목적어니까 서술어 목적어 순서로 나오면 뭐라고요? 도치법이요. 자, 이 도치법을 통해서 뭘? 불빛의 따뜻함을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지. 됐니? 그 다음 이제 잘 봐. 이 불빛이 원래 불만 나오면 시각과 뭐가 돼? 촉각이 될 수 있지만 불빛이라고 하면 뭐가 된다? 시각인데 따뜻함은 뭐라고? 촉각이니까 시각의 무슨 화?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성 이미지가 되겠죠. 이게 되겠다. 자, 학교에 출제됐어. 이게 25년도 기출이야. 정답을 먼저 말해주면 피부 바깥에 스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럼 봐. 피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못 떠올리면 틀리는 거야. 근데 지금 피부의 스미는 뭐래? 둔 뭐라고? 자, 그러면 어둠이라는 시각을 피부에 스민다고 했으니까 무슨 하는 거야? 이게 시험에 답이었다. 근데 애들 못 찾아요. 진짜 어렵다. 왜? 따뜻하고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같거든. 차갑고 따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칠고 부드러운 거라고 생각해. 피부 이름 모르는 거야. 못 참다. 그래서 틀려. 니네 저거 왜 틀리지? 멍청하게? 이유가 있다. 애들이 따뜻하다, 차갑다, 부드럽다, 거칠다를 촉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피부에 스민다는 촉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틀리는 거야. 자, 많이 틀린 것 중에 이거 있었어.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 이게 나오거든. 그럼 생각해봐. 춥다 뭐야? 시퍼러 둥둥하다는 얘는 촉각의 무슨 화야? 시각화에서 방해를 받는다. 시퍼렇게 추운 날이라고 한 거거든. 근데 사실 지금 어떤 거야? 연락 추워. 그걸 뭐하게 표현한 거야? 시퍼렇다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촉각의 무슨 하다? 시각하다. 이거지. 됐니? 왜 틀렸는지 알겠지? 1번은 이런 거 있어. 꿈에 소리 나는 빛깔들.
시각에 청각하여. 꿈의 소리 나는 빛깔. 시각에 청각하지, 그지? 2번은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청각에 후각하여. 3번은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소리가 말을 달린다. 청각에 시각하였어. 그렇지? 그래서 1, 2, 3으로 틀린 애들도 있었는데 답은 이 4번이었어요. 4번. 5번으로 틀린 애들이 정상으로 틀린 거야. 원숭이고 나머지는 아메바. 그렇지? 응? 아메바 되면 안 돼. 중요한 포인트 2개 내가 지금 한 거야. 알았지? 이해하라고 이해. 그럼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 때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이거 중요하다. 잘 봐.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그럼 길을 잃어보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길을 잃었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 야, 이 잘 이해돼. 알았지? 잘 이해돼. 잘 들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원래 긍정이죠. 나 길을 한 번도 잊어버려 본 적이 없어. 길을 잘 알아. 이런 거니까. 근데 이 긍정인데 얘네들은 모르리라니까 모르리라는 뭐야? 부정이죠. 그렇지. 알았니? 그러면 잘 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뭘 의미하느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야. 그지?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원래는 뭐 해야 돼? 좋아야지. 근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뭘 거다? 잘 모를 거다. 뭐를 희망의 수준 이거야. 불빛이 뭘 의미한다고? 희망을 의미한다고. 따뜻한 뭘까? 위로나 뭐 위안이 되는 거야. 아, 선생님이 좀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을 극티라 전혀 아니야. 선생님 완전 F거든. 공감이라고 해요. 그친데요. 어? 공감이 F. 선생님이 F라고 그래.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막 힘들어. 그럼 나는 힘들지 않다가 아니라 그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편이라고 그래.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와이프가 나를 되게 싫어. 그런 말밖에 못해? 이러면서 그걸 왜 힘들어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말밖에 못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 자기는 그런 걸로 힘들어보지 않아서 이런 마음을 몰라. 이런단 말이야. 근데 아니거든. 나도 힘들어 본 거야. 힘들어 보고 아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지 그냥.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근데 얘가 말하는 뭐냐면 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이 불빛이 지니는 희망이 지니는 뭐를 위로와 위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생각 잘해보면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원래 좋은 거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힘든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 요거.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좋아? 좋은 건 아니지.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알게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 무르리라의 반대는 뭐니? 이거지. 이렇게 아는 걸 뭐라고 하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
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되게 힘들었을 때, 예를 들면 진짜로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수도 있지. 그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는 그 작은 마을의 집에 어떤 한 점 불빛이 나한테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뭐한 바? 깨달은 바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알았니? 중요하나? 그래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를 의미한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원래는 무슨 의미여야 돼? 긍정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르리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부정이지. 뭘 모른다고? 희망이 지니는 위로와 위안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알았니?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자,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할 때 어둠과 그 위에 불빛이 뭐 돼 있어? 대조되어 있는 거지. 그럼 잘 봐. 자,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그럼 얘 있잖아? 얘랑 같은 거? 얘지. 그렇지? 자, 막무가내의 어둠 속이라는 건 뭐야? 너무 깜깜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이지. 됐니? 이해했어? 아니, 그냥 이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길을 잃어본 거지. 알았지? 응, 길을 잃어본 거. 이해됐니? 됐니?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길을 잃어본 거. 알았지? 그럼 얘랑 뭐가 반대라고? 봐봐. 얘랑 얘가 반대인데 비 또는 뭐라고? 조라고. 얘를 통해서 주제를 뭐한다? 부각한다. 그랬니? 네. 다 알아서 주는 거야? 수업에 들어서 빨리 저 뒤에 서서 들어. 서 있어. 필기하지 마. 그냥 서서 들어보자고. 네, 문 좀 닫고 와.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그랬단 말이야. 잘 들어. 누군가 맞잡을 손 할 때 이 누군가 맞잡을 손이라고 하는 거 있잖니? 얘랑 같은 의미가 뭐라고? 불빛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누군가 맞잡아준다는 거는 날 뭐 해주는 거야? 위로, 위안 해주는 거지. 이런 거 다른 말로 고대 말고 뭐라고 하게? 고려대 말고 연대급식이라고 한다.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 알아나?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새로운 발견에다가 적어봐. 자, 뭐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냐면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있거든. 즉 인간이 뭐가 될 수 있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사람이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걸 뭐 했다고? 깨달았다고. 뭘 통해?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알았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야 진짜 사람이 참 큰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
위안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알았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 모르리가 있잖아. 이 구조를 보면 여기 뭐뭐리라 이렇게 돼 있어. 뭐뭐리라. 그 다음 뭐뭐뭐를 이렇게 돼 있잖아. 뭐뭐엇을. 그 다음 뭐뭐한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반복되는 데. 알았지?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세 개, 두 개 영 봐봐. 알리라 있잖아. 알리라 뭐뭐 리라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어깨를 감싸 주는지 뭐뭐한 지 이렇게 돼 있잖아. 어? 해준다는 것을 뭐뭐한 것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끝에 부분이 뭐 되고 있어? 반복되는데 순서를 뭐 했어? 바꿨지. 그러니까 반복과 뭐다? 변주. 이거지. 중요하다. 종결의 형태가 유사한 것이 반복되고 있다. 알았니? 종결의 형태가 유사한 것이 반복되면서 뭐하고 있다? 변주되고 있다. 너무 중요하죠. 글씨 잘 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들은 알리라 했잖아.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어려움을 뭐 해본 사람? 겪어본 사람. 그러니까 잘 봐. 산속에서 이게 시의 뭐야? 제목이지. 공간적 배경. 밤을 겪어본 사람은 알리라. 이랬으니까 이 알리라와 모르리라가 서로 뭐 돼 있다? 근데 여기서 밤을 겪어본 사람, 산속에서 이게 뭐라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니까 얘네들도 뭐 돼 있다고? 대조돼 있죠.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고, 그럼 여기서 막무가내 어둠 속에 있는 이 말과 완전 똑같은 말은 산속에서 밤을 겪어본 사람이지. 알았니? 듣니? 알아도? 알리라, 자 모르리라, 둘 다 뭐니? 대조인데 경험에서 얻은 뭐?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시험에 나왔어.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잘 봐. 이렇게 나왔다. 내가 읽어줄게. 가에서 모르리라와 알리라는 대조적 표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시적 화자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출제됐다. (25년) 기출에 나온 거예요. 중요하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이렇게 돼 있거든. 잘 들어. 그 산속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잘 봐.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일단 작은 지붕들과 거대한 산줄기는 서로 뭐 돼 있다? 대조돼 있지. 자, 대조를 통해 뭘 드러내? 작은 지붕들의 뭘? 큰 힘을 드러내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뭐라고 나냐? 25년도 기출에 위안의 크기를 강조했다. 이게 나왔어. 대조를 통해. 근데 왜 위안이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왜 위안이 되지? 이 작은 지붕이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불빛이 되잖아. 이 작은 지붕이 뭐라고? 누군가의 맞잡은 손이 되잖아. 그래서 불빛과 맞잡은 손과 작은 지붕은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뭐라고? 히, 마, 위, 로, 위, 안이 된다고. 그게 중요하잖아. 와우. 알겠니? 자, 근데 지붕들이 어깨를 감싸준대. 무슨 화돼 있니?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이 지붕들이 어깨를 감싸준다. 의인화된다는 거야? 의지를 지닌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사실 사람이 아닌 걸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야. 비유 중에 하나거든. 근데 시험에 낼 때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다. 언더스탠드. 아, 진짜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 됐죠? 됐죠? 그럼 여기서 어깨를 감싸주는 것도 뭐라고? 위로와 위? 아니, 선아. 어깨를, 써있네. 어깨를 감싸주는 게 뭐라고? 위로와 위안이 된다. 먼 곳에 불빛이, 자, 불빛 뭐라고요? 히, 만, 위로, 위, 안.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그러면 아니다. 이 뜻이 알았지? 무슨 법? 도치법. 됐니? 그래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야? 히, 마, 위, 로, 위, 안.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니? 와우. 깜짝 퀴즈. 보자. 이 작품에는 시각적 심상이 잘 나타나 있다. 5네 X니? 5. 이 작품엔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5. 이 작품의 운율은 음성 상징어의 반복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음성 상징어에다 읽어봐. 이 개념 하나 알려줄게. 의성 하나 뭐다? 위태어인데 주로 뭐가 많이 나온다? 첩어를 사용한다. 첩어가 뭐니? 같은 말의 반복. 그렇지? 같은 말의 반복. 부슬부슬, 졸졸, 줄줄. 하더니 됐어?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X다. 이 작품의 시저화자가 불빛을 긍정적으로 보는 궁극적 이유가 담긴 식구를 찾아 쓰시오. 맨 마지막 행 뭐라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 이게 뭘 의미한다? 희망. 그렇지? 희망과 힘. 희망과 힘. 중요하다. 자, 내가 쓰는 감상일지. 잘 봐. 시적화자의 경험. 야, 경험 통로 쳐봐. 쌤, 근데 이거 시적화자가 경험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교과서의 경험이라고 했잖아. 됐지? 자, 시적화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멀리서 보이는 불빛에서 뭘 느꼈다고? 따뜻함을 느꼈다고. 거기서 깨달은 건 뭐라고? 어둠 속에서 맞잡을 뭐가 있다는 것? 손. 이 있다는 것이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 3년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작은 지붕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어. 그래서 뭐라고 깨달았어?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불빛이 뭐라고요? 희망, 힘. 알았지?
이 시를 읽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나는 이 시를 읽고 뭐라는 단어? 희망. 중요하다. 어둠 속에 헤매더라도 불빛이 있다면 뭘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 계속 걸어가게 하는 걸 의지적이라고. 그것도 알아도 의지적이라고 한다. 자, 작가를 엮어 읽기. 나이덕의 푸른밤 한번 읽어봐라. 이런 거 알았지? 그 다음 김용택의 그대 생의 솔숲에서 읽어봐라. 이거. 근데 해와요거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하긴 했는데 시험에는 안 된대요. 아, 그래? 했어? 네. 그래서 이 시를 두 개 다 보여줬어? 그 푸른 머리만 아, 푸른밤만. 그럼 그래도 해놔. 그렇지? 안 내니까 안 하는지 그러지 말고 알았지? 공부를 해놔. 자, 학습활동 별표 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여기서 많이 나왔어. 학교 시험 문제. 자, 1번 산속에서의 시어와 시구를 살펴보고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보자.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찾아봐라. 이거 나온 거 알았지? 그래서 불빛하고 대조되는 게 뭐라고? 어둠하고 밤. 불빛하고 같은 게 뭐라고? 맞잡을 손하고 작은 지붕들. 알았지? 나그네에게 있어서 이 불빛은 뭐다? 희망 위, 로 위, 안 어둠과 밤은 고, 난 슬픔, 시련일 수 있다. 자, 왼쪽 봐봐. 대조적 의미를 지니를 사용하면 시어들의 뭐가 부각돼? 차이가 부각된다. 이거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 다음 시의 분위기가 뭐 된다? 강화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다 나온 거야.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기억과 니은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비교해 말해보죠.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쉬게 하는 거 중요하다. 밑에 일시적인 거야. 그렇지? 중요하다. 별표 쳐놔. 쉬게 하는 건 뭐라고? 일시적인 거야. 그럼 계속은 지속적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대비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야. 그럼 계속 걸어가는 것은 뭘 의미해? 희망과 힘을 주는 것. 여기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 계속 다른 말로 뭐라고 하라고? 지속적으로 써놓으라고. 중요하다. 시험 문제 냈어 이거. 그럼 이 둘도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 위에 건 무슨 적? 일시적. 알았지? 밑에 건 지속적. 여기 차이가 드러나니까 뭐라고? 대조라고 할 수 있다고. 대비라고 할 수 있다고. 중요하다. 이것도 대조 대비야.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안 나왔어 작년에. 나온 것 같아 올해. 이 시에 쓰인 다양한 형상화 방법을 알아보자. 자, 아까 맨 앞에서 형상화 중요하다 그랬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내는 거야. 냈다. 이 시를 소리내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 운율이 느껴지는지 말해보자. 이 시에는 리라, 니은지 라는 어미의 방법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배치를 통해 운율을 뭐하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잘 들어. 이거 니네 1번 문제였어. 1번 작년 1번에 4번을 읽어볼게. 들어봐.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종결 형태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똑같지? 지금 내가 아까 니네 그 써있는 말과 똑같잖아. 그거 봐봐. 보고 있어봐. 내가 읽어줄게. 모두 유사한 종결 형태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똑같지? 이렇게 냈다고. 이거 뭐에서 낸 거야? 학습 활동에서. 알았니? 더 써놔. 학습 활동 그거 냈다고. 보기를 참고해 이 시의 심상이 잘 드러나는 시원한 식구를 찾아보고 그 시원한 식구 어떤 효과를 주는지 말해보자. 실제로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언어 표현에서 직접 보고 겪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뭐라고 한다? 심상은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거나 특정한 분위기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자극하는 감각의 종류에 따라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과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적 심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시 답안 봐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막무가내 어둠,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먼 곳의 빛에서 뭐? 시각적
심상이. 그러니까 주로 시각적인 거야. 그러니 그다음 불빛의 뭐 따스함에서는 공감각적 심상, 시각의 무슨 화? 촉각화. 이게 심이 나온 거야. 듣니? 이러한 심상을 통해 암담한 상황이 감각적으로 드러나고 그 속에서 얻게 되는 희망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생생하게. 이거 시험 내용이라고. 됐니? 중요하다. 다음 이 시의 일련의 문장 순서를 다르게 배열한 것이다. 다음과 일련을 비교해보고 이 시에 쓰인 편법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해보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터덜거리며 걸어가는 길 끝에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 그러면 서술을 앞으로 뺐지, 그지? 무슨 법? 도치법. 도치법 뭐? 강조. 됐니? 자,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의 일련에서는 목적어, 서술어 뒤에 위치하는 무슨 법? 도치법이 사용됐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시청하자와 전하고자 하는 불빛의 따뜻함을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게 시험 그대로 됐다.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시의 구성 요소와 표현 방법이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정리해보자. 잘 봐. 이 시의 주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뭐야?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거나 길을 잃어본 사람이죠, 그죠? 희망이 되는 따뜻한 힘이다. 이 시의 시청하자는 우리가 불빛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야 이거 중요하다. 우리가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뭐하고 있대? 소망하고 있대. 어디서요? 그냥 책에서 그랬어. 알았지? 이 시의 화자는 우리가 불빛 같은 존재가 되기를 뭐한다고? 소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야 사람이 참 소중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뭐하자? 되자야. 손을 마주 잡아주는 사람이 되자. 이게 들어있다고. 알았니? 내재해 있는 거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하며 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지. 어떤 사람은 뭐하리라 뭐를 뭐만지. 알았지? 어떤 사람 모르리라 뭐를 뭐한지. 알았니? 이러한 소망을 강조하고자 또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시각 주로. 알았니? 공감각도 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얻게 되는 희망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도치법을 통해 시청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불빛의 따뜻함도 뭐한다? 강조한다. 이와 같이 시를 구성하는 요소인 시청하자 똥을 쳐봐. 운율 똥을 쳐봐. 심상 똥을 쳐봐. 표현 방법 똥을 쳐봐. 아 이게 뭐라고? 구성 요소. 아까 앞에 써있지. 시험에 나온다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주제는 항상 효과적으로 뭐 된다? 구현된다. 이 시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이게 뭐야? 독자, 효용론. 적어놔. 독자, 효용론. 중요하다. 작품 감상법에서. 다음 시를 감상하고 서점 관련된 이해 폭을 넓혀보자 하는 5번에서 뭐 연필로 쓰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쉬었다 할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야, 너